네, 안녕하세요. 그 수용소에서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같은 포로들하고 새벽에 여명이 떠오르는 그 동토 속에서 작업장으로 가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지치고 나가면서 배가 볶고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지치고 지친 속에서 또한 구두들이 다 그 갈라진 데에서 발에는 동상으로 얼어붙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매끄러운 그 얼음길에서 서로 부딪혀 넘어지면은 계속해서 서로를 갖다가 부축해주고 하면서 그 작업장으로 가는 와중에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게 됐던 곳이었죠.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신체적으로 괴롭고 그런 와중에서 아내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체험했던 프랑크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영상을 자기는 딱 바라보는데 그 영상 속에서 자신은 그 신혼생활을 하고 아주 짧은 생활의 행복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처지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중도 하차이겠는데 그 부인하고 대화를 이 마음의 이 정신적인 대화죠. 이 정신적 대화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는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자기 대화겠죠. 근데 부인이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 영상이 떠올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영상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곧 쓰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살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소진이 되어 있던 당시에 신체적인 소진, 심적인 소진이 딱 되어 있던 당시에 부인하고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이 살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때 비로소 이 순간에 비로소 아내의 영상과 대화를 하면서 힘을 얻던 순간에 그 많은 시인과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랑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신 분의 영상을 딱 자신이 떠오르는데 이건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플라톤적인 이데아 세계에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딱 있는데 부인이 자신하고 그 수용소에서 헤어져서 갔을 때 부인이 지금 세상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하고 향해 있는 이 마음과 이 충족감이 깊이 있는 그 사랑의 그야말로 사랑의 명상입니다. 눈 감고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온 힘을 기울여 정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존재 전체를 다 기울여 가지고 그 깊은 사랑의 대화에 그리고 사랑의 명상에 딱 잠기는 순간에 부인이 육체적으로 현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 아무 괜찮다. 그리고 그때에 관해서는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실존적 공허가 아니라 실존적 진궁이 아니라 자신은 충족에 도달했다. 이 충족은 그 결혼 생활이 비록 짧은 생활이었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생활은 진정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고 그 정신의 활동, 영혼의 정신의 활동이 확 그냥 최고적으로 닿는 이 순간에 딱 도달되는 순간에 자신이 있는 이 여기에서의 이런 도중하차된 이 결혼의 이 생활의 고난 그리고 도중하차라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결론은 것이죠. 불행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면은 불행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역설이 성립이 될 수 안 나는 겁니다. 사랑은 행복한 사랑만이 있습니다. 도중하차가 됐더라도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랑들이 마찬가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한 고난에서 여기에서 있을지언정 불행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충족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물음 한번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물음은 전선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자, 적하고 싸우러 간다. 전쟁했습니다. 근데 전선에 딱 나갔는데 그 전선에 나가는 과정에 어떻습니까? 그냥 돌격 앞으로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적은 절대 다수이고 창검을 딱 끼우고 돌격 앞으로 나가는데 창검 끼우고 여기에서는 중과부적이니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냥 다 총에 맞아서 막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오죠? 참호 속에 있을 때 돌격 앞으로 이양 죽을 때 죽을 망정 돌격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죽기 전에 좀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그냥 참호 속에서 그냥 좀이라도 더 있다가 느긋하게 좀 더 있다가 나는 죽는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길이냐 그 물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례입니다. 먼 곳에 횡단을 남북에 횡단을 해야 되는데 확 가야 되는데 횡단을 가다가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횡단했을 때에 거기에서 그냥 가다가 이제는 저기 가지 못하겠네 이제 죽는구나 틀림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 거기 목적지에 도달 못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난 그냥 얼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병사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병사들하고 그 소련 그 여군들의 이런 그 여건인데 소련 여군들이 이런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소련 여군들이 이제 자원병들이 있었는데요.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소련에 침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독일이 군이 나중에 그 견디지 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해서 막 스탈린그라드 뭐 레닌그라드 들어가가지고 그냥 팍 하다가 결국에는 소련 군인들이 이제 반격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여군 그 지원병입니다. 지원병의 여군이 해가지고 독일 군인들이었던 그 참호에다가 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파놓고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그 안에 쉬었다가 이제 총 쏘고 이제 들어갔다 이런 것인데 그 안에 자기들이 딱 들어갔을 때 놀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식탁보를 자기네들이 그걸 해놨는데 그 식탁보를 아주 좋은 그 식탁보 하얀 그 식탁보에다가 해서 다리미질을 싹 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리고 식탁을 탁 펴놓으셔가지고 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딱 보니까 그 추궁기에서 베토벤과 바하와 핸델 그리고 그와 같은 고전 음악가에 대한 그 다 추궁기를 딱 마련하고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어디서 그렇게 구해왔는지 그 하얀 자개로 된 그 독일 사람들 그거 좋아합니다. 하얀 자개로 되어 있는 그
그 커피 그 커피를 담는 것이죠. 거기 담는 그것도 커피에 대한 잔도 탁 해가지고 거기에서 딱 보니까 독일 병사들이 거기서 커피를 탁 먹고 어쩌면 그렇게 그 참호함을 갖다가 그렇게 멋있게 구현하는 거. 자기들 볼 때는. 그래서 그 여성 군인들이 그 수레를 합니다. 자기들은 너무 놀랐다. 어쩌면 이렇게 남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 참호 속에서 이 바로 나가면 총 들고 나도 죽고 여기에서 총탄이 비어 나오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거기에서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겠느냐? 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만화에 옛날에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냐면은 뗏목이 다 뭐라는 뗏목이에 있는 두 부부가 있는데 그건 망망대해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 저 구원해 주시는 배도 없고 이건 정말 그런 망망대해 있는데 거기에서 부인이 바로 뗏목을 이제 그 뗏목 가라앉든지 뭐 해서 이랬는데 그 뗏목을 걸레질을 무릎을 꿇고 그냥 철레질을 그냥 정성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의 만평이 이랬었는데 거기에서 그 부인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겠습니까? 아니면은 닦겠습니까? 자,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했을 때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내가 지금 심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하면 어차피 다 지구는 다 있는 모든 생명체와 나는 모두 다 사라지고 다 죽어버리는 나가 다 죽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왜 나무를 내가 심는 그런 고생을 하느냐? 누리지도 못할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심는 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길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숙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서 이런 말을 프랑코 선생님이 남기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상황들은 순간순간마다의 그 삶의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던져지는 물음이 있다. 그 물음은 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문제의 거리입니다. 뭐 이런 고단 역경 이런 문제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데서 문제를 던집니다. 삶의 상황이 나에게 답을 달라. 이 문제에서 1+1에서 이게 보시죠. 이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던지는 것을 이 삶의 상황이 이게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상황이 이게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그냥 전진하지 않고 앉아서 죽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던져졌습니다. 이 물음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행동을 통하여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전체를 다 걸고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걸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업적의 이 차원은 업적의 차원입니다. 이 업적의 차원은 나는 나의 삶에서 업적을 태워드는데 그 업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실패와 고통, 고난, 역경, 상황, 그리고 어떤 이 성공의 이 차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한 나의 삶에서 이 삶을 의미로 충족시키고 가치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것을 그 형상화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 단지 조각가가 조각하는 그 진료가 있을 때, 석고의 어떤 진료가 있을 때, 그 혹은 철의 그 진료가 있을 때, 거기에서 형상화를 시키는, 그 형상화를 시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작품을 창조하는데 이 세상에 그 위대한 매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무엇이냐? 나의 삶에서의 내가 이룩할 수 있는 나의 그 가장 위대한 업적, 위대한 창조물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나의 삶 자체라고 합니다. 나의 삶 자체를 어떤 삶 자체였습니까?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유기체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의 지능이 있고 나의 정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고 의미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정신적인 자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나의 삶을 바로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 작품으로 형성화시키고 업적을 창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은 결코 성공, 쾌락, 이것만이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도달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과정입니다. 이건 도구입니다. 이것이 목적 자체예요.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는 인간다운 걸 만들고, 인간다운 것은 바로 가치와 실현하고 의미를 충족하면서 나의 삶을 형상화시키는 그것이 첫째 업적 창조입니다. 이것이 로고테라피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고무시켜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미, 의지.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선택의 자유 능력은 내가 역경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운명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그 의지의 힘에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 그 나에게서 운명적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나의 운명적인 것을 와 부딪혔을 때 나는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자유의 권이 무엇이냐면, 그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정신 자세를 택할 것이냐, 그 태도를, 운명적인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태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충족시키는 태도가 있을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떠한 정신 자세를 택할 것인가? 떨어지는 이것이냐 아니면 높아지는 이것이냐? 그런 선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것을 이루는 두 번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무슨 것이 아니라